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해 봅시다. SBS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연이 SBS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연이 SBS 되게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왜냐면은 손석희 관련된 보도도 저희가 제일 먼저 지적을 했고요. 손석희 녹취록인가요? 그 관련된 보도가 어쩌다 보니 저희가 빠르게 지적을 했어요. 손석희 모니터링께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딱 좀 있었으면 딴 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이제 되게 빠르게 또 보고서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SBS가 좋은 보도해가지고 막 상도 드리고 끝까지 판다도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보도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SBS를 얘기할 때 그나마 SBS라고 그야말로 KM이 완전히 장악당했을 때 그나마 SBS가 있어줘서 정론이었죠 그때. 엄청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방송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SBS가 견인해 나가는 그 보도가 되게 좋은 보도들이 많았던 것도 많죠.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가치 있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전에도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저는 계속 SBS를 좀 잘 키우는 일이 시민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태영이 장악하려고 할 때 막아주고 그다음에 SBS가 민영방송으로 또 너무 상업적으로 흐를 때 그것도 견제하고 뭐 또 정권에 너무 아부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간타고 있을 때 이게 막 이러잖아. 자기들 그럴 때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민의 감시와 응원이 정말 절실한 그런 방송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응원을 해줘야지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손혜원 의원 뭐 보도나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SBS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좀 쭉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SBS 이제 비대위를 꾸렸죠, 노조에서. 네. 비대위를 꾸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 태영이 어떤 식으로 대주주인 태영이 어떤 식으로 SBS의 독립을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SBS의 경영이나 이제 편집의 독립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하게 된 구조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기억을 더 다듬어서 보면은 2017년에 SBS가 2017년 10월 13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이제 회사 노사가 대주주와 함께 했었어요. 그게 큰 축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임명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사장을. 사장이 그러니까 함부로 전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대주주나 이런데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방송사를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 임명 동의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 SBS 수익의 이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SBS가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와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올해 정기 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과 보도,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사장은 SBS 제적 인원의 60%, 편성, 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SBS 조직원들이 바라는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그 어떤 방송사 조직원보다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수익이 계열사로 유출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윤세영 전 SBS 회장은 지난달 사임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했으며 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올 연말로 예정된 방통위 제어가 심사위원회에 합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그 수익 구조 정상화가 사실 지금 이번에 굉장히 좀 크게 붙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SBS가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그러면 SBS에서 제작하는 방송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방송을 하고 방송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시청률이 만약에 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수익이 SBS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SBS가 이제 구조를 보면은 태영건설이 이제 SBS의 미디어 홀딩스라고 있는 그곳에 태영건설이 지분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어 홀딩스에서 컨텐츠 허브라고 해서 이 컨텐츠 생산이나 유통을 이제 담당하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알토란 같은 모든 수익이 다시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SBS 관련된 방송과 관련된 모든 수익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분도 이제 컨텐츠 허브에 대한 지분도 미디어 홀딩스에서 64%, 65%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수익들이 그냥 다 지주회사로 넘어가고 컨텐츠 허브 이렇게 넘어가니까 SBS로 돌아오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정상화시키자, 정확하게 이 수익 배분에 대한 정상화를 시키자. 그러니까 제주는 SBS가 부리고 돈은 이제 허브. 지주회사가 가져가고 이러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SBS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합의 이행이 되게 지지부진하게 좀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20일에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해서 태영건설이 이제 그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한 그 보유 주식 전부를 이제 64.96%인데 이걸 SBS에 전부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SBS가 이제 대표 경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제 SBS에서 최대 주주로서 이제 행사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미디어 홀딩스에서 컨텐츠 허브의 그 주식을 SBS에 매각을 한 그날 이사회를 열었대요. 이사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SBS 사람들을 배제한 이사회로 구성을 한 거예요. 5명의 이사들을 해갖고 이사회를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SBS의 지주회사 최대 주주인 미디어 홀딩스 그쪽에 이제 태영건설의 회장 윤성민 회장이 지시를 한 거죠. 컨텐츠 허브에. 그래서 그 컨텐츠 허브 이사회가 윤성민 회장의 다 측근들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3월 28일 이사회에서 최상재 전 SBS 전략기획실장 이제 예전에 언론노조 위원장 하셨던 그 최상재 PD가 이 부분을 폭로를 한 거예요. 이 내용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을. 근데 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SBS 인사 일부가 이제 컨텐츠 허브 이사진에 포함이 되긴 했지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과반 이상이 이제 다 윤성민 회장의 측근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똑같네. 모든 의사결정 그쪽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SBS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최대 지분을 갖고 이렇게 있지만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컨텐츠 허브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참여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홀딩스에서 SBS에게 이제 컨텐츠 허브 주식을 팔았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매각한 주식 대금은 다 챙기고 그 안에 내부의 의사결정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 거기에 주고 뒤통수 맞았네. 약간 그 일종의 되게 정말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자기네들이 최대 주주가 됐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아. 저쪽에 있어. 네, 그렇게 상황이 된 돈도 거예요. 돈도 냈어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단순히 뭐 돈도 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SBS가 방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수익들을 이렇게 정상화를 하고 이쪽이 경영 컨텐츠 허브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에 자기네 참여를 하면서 그런 수익들을 또 다시 이제 SBS 컨텐츠 제작에 투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수익 구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정상화 우리가 합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받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 최대 주주 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SBS가 이제 하나씩 어떤 식으로 태영건설, 그러니까 홀딩스의 이제 최대 주주인 태영건설이 어떤 식으로 SBS를 그동안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는가. SBS는 SBS지만 마치 SBS 태영방송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좀 사례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지난 9일에 언론노조 SBS 본부랑 그 전국 언론노조랑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컨텐츠 허브에 그 예전에 이제 SBS 초대 회장 윤세영 명예회장의 최측근인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의 부인이 대표인 뮤진트리라는 그
중소기업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SBS가 거기에 13년 동안 일감을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허브와 독점 수의 계약을 맺은 거죠. 이 뮤진트리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맺은 게 공정하게 입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독점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뮤진트리가 2014년 전체 매출의 85% 그리고 2015년에는 65% 2016년에는 87%를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텐츠 허브 특별 감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설립이 된 다음 14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수의 계약이나 부당 지원으로 인해서 거의 200억 원 정도의 SBS 컨텐츠에 대한 수익이 윤세영 회장의 최측근인 이재규 부회장, 태영건설 부회장 가족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벌었던 이런 돈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대주주 일가나 아니면 대주주의 최측근인 사람들에게 이게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오늘 노조에서 이제 노보를 내고 발표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 뮤진트리라는 회사가? 이게 SBS 컨텐츠 뭐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네. 거기 쓰였던 음악을 재가공해서 수출하고 뭐 이러는 해외 수출하고 있는데 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꼼꼼하신 애들. 이게 또 SBS 오늘 이제 노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2016년 9월에 SBS 컨텐츠 허브 총무팀에 갑자기 기간제 비정규직 사원 한 명이 입사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인력 충원이나 추가 채용을 전혀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하산인가 보다 라고 그래서 태영건설 이제 임원의 되게 자녀다 이런 소문이 막 났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입사를 하고 한 1년 정도 만에 전체 이제 그 당시에 11명의 기간제 사원이 있었는데 혼자 유일하게 정규직이 됐대요. 그 굉장히 초고속으로 이상해. 정규직 사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 그거. 사람들이 이거 정말 되게 뒷배가 센가? 뭐 이렇게 막 되게 풍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태영건설 윤세영 명예회장 그리고 또 윤성민 지금 현 회장의 측근이자 이제 태영에서 33년 동안 일했던 어떤 전무의 자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SBS에 넣기는 좀 애매하니까 SBS 넣으면은 SBS 뭐 이제 노조도 있고 구성원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감시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컨텐츠 허브 쪽으로는 그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 자녀를 취업을 시켰다. 근데 이게 컨텐츠 허브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뭐 지금 최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그 의원 KT.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도 뭐 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입사시키고 또 그 박수환 문자에 나왔던 것처럼 뭐 인턴 채용 공고 없었는데 막 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 입사 후 면접 뭐 이런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사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우리가 언론사들이 보통 비판하는 내용에 나오는 비판하는 그 내용에 똑같은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이런 건설의 임원이었고 뭐 윤성민 회장의 최측근이었고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SBS나 SBS 컨텐츠 허브 같은 데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준비 열심히 해서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인맥, 낙하산 이런 것들로 다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채용의 공정성이 정말 너무 없는 거고 어쨌거나 컨텐츠 허브도 SBS의 자회사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SBS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통탄할 일인 거죠. 이게.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약간 태영건설 최대 주주인 SBS 이제 홀딩스 최대 주주인 태영건설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 인맥 자기 측근 사람들 뭐 이렇게 꽂아주는 역할도 하고 수익도 막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SBS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웃긴 것은 윤성민 회장이나 뭐 이전에 윤세영 명예회장이나 SBS가 정말 틈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SBS에 대한 뭐 그 이제 대주주 일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하겠다. 이걸 맞아. 매번 약속을 해요. 맞아. 이거는 거의 무슨 올림픽처럼 해마다 정해놓고 열려. 이게 이제 2004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4년에 SBS가 제어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SBS가 이제 방송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해서 수익의 순이익이 아마 15%인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뭐 당시에 제가 이게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물은 생명이다 뭐 이런 캠페인이 SBS 하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그 태양건설 쪽에 이익과 맞물리게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익 환원하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거였지만 그러면서 SBS 보도나 뭐 경영이나 소유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3차례 뭐 이 정도까지 막 심사를 미뤄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조건부 재허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당시 SBS, 당시 윤세영 회장 시절이었는데 윤세영 회장이 우리가 또 소유와 경영에 분리를 꼭 하겠다. 독립을 이뤄내겠다. 야, 막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되게 가까스로 재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한 4번쯤 더 약속했거든요. 네, 한 4번 정도 약속을 했어요. 할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근데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 약속이 2017년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뭐였냐면은 윤세영 SBS 회장이 오늘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 4대강 사업 등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지 13일 만입니다. 윤 회장은 먼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 규제 현실 등을 고려해 정권의 눈치를 본 적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는 윤 회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보도 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4대강 보도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보도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SBS의 방송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방송, 경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명실상부하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인 완결입니다. 윤성민 SBS 이사회 의장도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의 비상무 이사직만 유지하고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상법에서 부여한 대주주의 이사 임면권은 유지하되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사측의 발표는 이미 4번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SBS 노조는 이사 임면권을 유지한 사임은 눈속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사 임면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측근들을 통해서 SBS 경영과 방송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기에 몰린 거야. 그러니까 당시 윤세영 회장이랑 당시 이제 또 부회장이었던 윤성민 부회장이 우리가 또 소유와 경영에 완전 분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분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계속 그 위기를 피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와. 근데 이게 약속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선언이나 약속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한마디로 뭐 윤성민 회장이나 윤세영 회장이나 이런 대주주 일가가 지상파 방송 SBS를 정말로 그냥 자신들의 소유물, 태영방송으로 운영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계속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맺었던 이런 합의들도 다 무산이 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SBS 노조에서는 이런 지주 체제 자체에 대한 이제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손혜원 의원 때 이제 우리 심석태 본부장 그 보도본부장이 무슨 태영건설과의 음모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태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막 우리 정말 다 죽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말해도 상당히 민망해지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믿은 거죠. 이거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안 하겠다. 보도에도 개입 당연히 안 하고 SBS에서 손 띄겠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은 건데 지금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 최상재 그 이사를 통해서 이제 폭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헛구호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되게 답답한 일이죠. 이게 정말 소유와 경영이 지금 가장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제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주주의 이런 막 얘기 전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유와 경영의 문제 사실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폭로하고 이렇게 해도 조금만 약해지는 틈이 보이면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고리가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하는 쪽에서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이득 같은 거를 자신들이 편취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SBS가 뭐 정말 프로그램 잘 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게 되고 아니면은 애초부터 대주주가 그냥 우리들의 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굉장히 광고주의 이해를 반영하라든지 뭐 협찬주의 이해를 반영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암암리에 압력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BS도 이제 더 이상은 열심히 안에서 방어를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냥 이런 방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로 이번에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근시안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방송으로 돈을 벌잖아요. 벌면은 근데 저쪽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질 떨어지는 거죠. 내가 해봤자 내가 버나? 저 사람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SBS가 생겨날 때도 이게 엄청난 특혜다라고 하면서 진짜 견제하는 목소리가 왜 태영이라는 회사가 SBS 진짜 방송국 지금처럼 흔해 빠졌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완전 진짜, 특혜. 예, 완전한 특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예. 엄청난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견제가 정말로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 태영건설 솔직히 태영이 지금같이 이렇게 큰 거는 SBS 덕이죠. 완전히. SBS 훨씬 유명하죠. 그러니까. 태영 누가. 오히려 SBS가 태영을 지금 다 가져야 되는 진짜. 그런 수준으로 키운 거죠. 진짜로 건설사를.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왜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지 나는 좀 그러니까 너무 밀렸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너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내준 것 같아 이러면서 태영에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뒤로 해먹던 것을 다 못 해먹겠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서 해먹었는데 이런 합의들을 다 해놓고도 이렇게 다 완벽하게 번복할 것을 당일에 해치우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정말 앞으로도 1도 없다.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뒤통수를 친 거죠. 정말로. 네. 그래 너희가 지분 다 가져가. 그 대신 이 사진 다 우리 사람이야. 해봐. 이런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좀 아무튼 굉장히 근데 이게 방통위도 사실 이게 SBS의 이런 소유 경영의 분리 문제들이라든지 2017년에 SBS가 이제 어쨌거나 노사가 대주주랑 같이 합의했던 이 뭐 사장 임명 동의제랑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SBS 노조에 사실은 당시에 이제 제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상파들이. 제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제허가 조건으로 부과를 해달라. 명확하게 부과를 해주면은 이건 SBS만이 아니라 다른 민영 방송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방통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좀 안 넣었던 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이미 지주회사고 최대 주주고 이런데 뭐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빠져나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그냥 권고 뭐 이런 권고 사항이었나 그리고 SBS가 먼저 그 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뭐 TV조선 재승인 할 때 뭐를 해라 뭐 콘텐츠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SBS가 자발적으로 그냥 냈던 안이었는데 이거를 좋게 평가한 거는 맞지만 의무가 강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약간 거죠. 이런 결국은 이런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이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쵸. 다른 민영 방송들이나 뭐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재승인 허가나 뭐 제허가 심사나 이런 과정들에서 독립 경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뭐 이미 최대 주주인데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방통위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검토를 더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걸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으로 인해서 제작자들도 피해를 보고.
네, 아무튼 참 꼼꼼하게 해먹었네요. 저는 이 뮤진트리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진짜 말한 것처럼 2005년에 이 뮤진트리를 들어가 보니까 2005년에 만들었는데 그 만든 해에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연역을 보면은 SBS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뭐 수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계약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생 거의 회사에 그런 걸 주는 참 SBS. 그러니까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해요. 쭉 관련된 일을 했으니 거의 이 회사는 SBS 없으면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회사네요. 보니까 85%, 뭐 65%, 87%를 SBS 덕분에 이제 그 돈을 수입을 벌어들였다라고. 진짜 많은 일을 하네요. 이 뮤진트리가 그죠? SBS의 그 수출용 콘텐츠 음원을 재가공하는 게 이제 좀 메인 업무이긴 하고.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도서화하는 거, 책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고 출판업도 하고. 아주 재밌어. 진짜 SBS의 모든 컨텐츠로 수입을 다 얻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편안하게. 그런 일을 13년씩이나 같은 곳에 그렇게 계속 주고, 근데 그게 가족이야.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또 뮤진트리가 영업이익률이 2014년에 뭐 42%, 뭐 2015년에 4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는데 당시에 SBS 영업이익률은 다 마이너스였어요, 심지어. 헐. 아니 진짜 계속 말하지만 SBS에서 벌었으면 SBS한테 그게 돈이 좀 쌓이더라도 SBS에 모여서 그걸로 또 사람도 더 뽑고 더 좋은 콘텐츠 만들고 제작비도 네 그렇게 해야죠. SBS 뭐 보도 좀 이상해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당근가채찍을 같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민도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또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없는 이제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응원하고 특히 SBS 그 사측을 굉장히 사측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태영 대주주. 좀 욕 좀 해주십시오. 네. 윤가들. 윤가들에 대해서 비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요새 민주노총이 진보 쪽에서도 썩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보이긴 하더군요. 부산도 시내버스 운전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들어보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반반 이렇게 갔다더군요. 그런데 그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시간에 어용노조 문제점이나 보도하면 오구오구 잘했죠 우쭈쭈 해줄 텐데요. 솔직히 한노 민노보다 더 문제인 건 회사의 어용노조일 텐데 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레이니치스님, 진짜 그냥 잘라고 했는데 어이구 연합 진짜 돈 주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실루엣 사건도 핑계가 안 됩니다. CG팀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평소에 뉴스에서 실루엣 사용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거 매번 구글링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 그 사진은 이미 CG팀 컴퓨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CG팀 일배 의심해봐야 됩니다. 분명 자기들끼리 미리 정해놓고 들키지 않았으면 지들끼리 키득키득 했을 겁니다. 진짜 연합은 이럴 거면 이제 다시 단순 통신사로 도매만 전담시켜야 합니다. 부글부글입니다. 아우 하셨습니다. TV조선님이래. 미령곰탱님이 TV조선이 또 엄청난 혼란을 했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뭘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뭐예요? 보셨어요? 문 대통령 운전기사를 상급으로 채용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뭐라 하나 보죠? 레이니 치세님이 거기 댓글로 요가 선생도 상급했는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전에 박근혜 그 요가 선생님. 네.
참. 청와대 행정관. 네. 고이양이 아빠님은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말 짱입니다. 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돈의 움직임과 부당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CEO라는 지금 주장을 사용자가 얼마나 알겠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10원이라도 더 지불하기 싫은 노동 사용자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1원이라도 지켜야만 하는 노동자의 현실과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참 나쁩니다. 김 처장, 엄제의 짱 활동가 그리고 모르는 척 다 아시는 사랑하는 이정우 PD님 모두 사랑합니다. 네. 부끄럽지 않을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흑통화님께서 어제 편에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TNO의 이 유머를 이해를 못하겠어. 짜장은 역시 유니짜장은 뭐야? 짜장은 역시 유니짜장. 왜? 그때 처장님께서 짜장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 논의했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그래서 뭐 그랬는데 아마 이날도 엄재 활동가를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칼퇴를 하면서 또 틀었는데 또 아마 엄재 활동가가 나와서 그래서 요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웃긴다. 네. 이거 이초진 386님 읽어주세요. 언론의 외신 보도 인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그 연합의 보도를 보고 진실이 무엇인가 싶어 책자 4종을 구입해 읽었습니다. 와. 결과론적으로 그 베네수엘라 혼란 책임의 99.99%는 미국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 제재와 친미 세력들의 반민족적 행위에 의한 혼란이지 결코 과도한 복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아니 더 나아가 미국의 주장을 포장해서 보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잘못된 외신 보도에 대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좀 일침을 가해주길 좀 부탁드린다. 외신 보도. 예, 그렇게 일거리 떠넘겨서 좀 죄송한 것 같다 이러면서도 하지만 믿을 곳이 민원연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외신 어떻게 하나요? 해야 되는데 그죠? 최근에 제가 꼭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 외신 인용하는 거 문제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뭐죠? 조선 갑자기 블룸버그 통신 한참 말 많을 때 그때 외신 모니터 좀 하겠다라고 외신 모니터라고 우리나라에서 외신을 어떤 외신을 가지고 오는지 뭐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외국 국제 뉴스를 지금 우리가 완전히 자기 판단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 국제뉴스 이거 이용마 기자가 옛날에 한참 떠들던 굉장히 왜냐면 이용마 기자 정치학 박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국제 정치 이거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보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도가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진짜 여러 번 했었거든요. 한번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모니터라는 게 다 우리가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못해요. 하라 그래도 기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댓글을 유튜브 댓글도 제가 좀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래도 칭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반대 저희 보고서 요거 가지고 그런데 또 민주노총이 지금 짐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이제 민주화됐으니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노총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맞는 매는 민주노총의 어떤 그 행태 때문이 아니고 사실상 언론으로 짜여진 그런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주노총에 갖는 어떤 반감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요. 대부분이 나는 언론으로부터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내가 조중동을 맨날 보는 게 아니야. 정말 객관적으로 민주노총이 잘못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어찌됐든 노조라는 것은 당연히 노동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그렇죠. 문재인 정부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컨셉에 맞게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잘 그 노동운동을 해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 다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나는 시민단체니까 시민단체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고 민주노총은 노동자 입장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게 다 안 해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합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 됐으니 민주노총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그 민주노총이 짐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과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좀 그렇죠.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노동자들이 지금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우리의 편이 노동 아니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쁜 편이고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노동자 단체 중에서도 가장 뭐 대표되는 단체 뭐 그런 대표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만 해도 진짜 살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무너져 버리면요. 그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많은 이제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민주노총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정말 고생하는 노조가 많아요. 단위사업장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 그 사정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는 말하기를 진보 언론이 노동 문제를 좀 더 잘 좀 저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 잘 알려주고 조중동은 그 보면은 단위사업장에서 뭐 조그만 폭력사고 나면은 이거 민주노총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사측이 잘못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사업장이 많은데 왜 그런 거를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조중동한테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런데 한결의 경향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노동 문제를 좀 열심히 좀 보도를 해줘라. 저 윤지선 우리 제가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걔가 쓰는 그 페이스북만 봐도 제 숨이 차요. 너무 여기저기 일들이 많아서. 근데 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옛날에 가입했어야 했다. 옛날에 가입했으면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지금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은 옛날이 되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